안녕하세요, 테슬라그램입니다. 오늘은 모델 Y 주니퍼의 사용 방법을 아주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라는 말은 치우고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꿀팁이라고 할 것도 없이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제가 예전에 올린 사용 방법 영상도 조회수가 10만이 넘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는데요. 이걸 다시 찍는 이유는 주니퍼는 기존 Y와 또 바뀐 점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영상을 만들게 되었으니까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자면,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설명들은 테슬라 사용 설명서에 전부 나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테슬라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보기에 링크도 남겨두고, 테슬라 차량에서 차량 정비 사용자 매뉴얼을 누르면 해당 차량의 사용자 매뉴얼을 볼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테슬라를 인도받으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는 이전 영상에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차량을 먼저 받으면 차량의 문이 잠겨 있겠죠? 이 카드키를 사용해서 처음에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카드키는 B필러에 접촉을 하시면 사이드미러가 열리면서 차량 문의 잠김이 해제가 되고요. 한 번 더 갖다 대면 사이드미러가 접히면서 차량이 잠기게 됩니다. 손잡이 여는 방법은 이곳을 엄지로 눌러서 당기면 되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왼손으로 엄지를 넣고 잡아당기는 겁니다. 가끔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레버가 망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꾹 누른 상태에서 그냥 열면 됩니다. 다른 분들한테 설명할 때도 이런 식으로 엄지로 누르고 당겨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안에서 나갈 때는 손잡이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창문이 내려가거든요. 프레임 리스이기 때문에 창문이 내려가고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작동을 하거나 창문이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문을 열어버리면 창문이 깨지거나 손상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 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자계통이기 때문에 막 전기가 다운되거나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 비상탈출용으로 요거를 당기면 됩니다. 이거를 당기면 강제로 문을 열 수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근데 이거 방금 제가 이렇게 당겨봤는데 안 당겨지거든요. 무서워가지고 못 열겠어요. 요거는 사용할 일이 생기지 않는 게 좋겠죠. 자, 차량을 처음 타게 되면 카드키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해도 지금 차량은 주행할 수가 없습니다. 카드키를 이곳에 접촉을 해주시면 차량이 제어가 될 수 있게끔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시동 버튼을 눌렀다라는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카드키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스마트폰 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에 들어와서는 바로 스마트폰 키를 잠금 장치 키 추가를 눌러서 핸드폰 키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핸드폰 키를 추가한 이후부터는 이 카드 키는 가지고 다니지 않으셔도 되고요. 카드 키는 비상용으로, 저 같은 경우는 차량에다가 하나, 지갑에다가 하나 두고 다닙니다. 차량에다 두고 다니는 이유는 발렛을 맡기거나 정비를 맡기거나 이제 타인이 이 차량을 컨트롤할 때 스마트폰 키를 주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 키를 주고 가면 카드 키를 가지고 문을 열고 잠글 수 있고, 여기다 두면 주행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 키를 차량 안에다 두고 다니고요. 간혹 가다가 카드 키를 차량 안에다 두고 다니면 문이 안 잠기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카드 키는 접촉을 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까처럼 B필러에다 접촉을 하거나 이곳에 접촉을 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평상시에 이런 곳에다가 보관을 한다고 해도 카드 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차량에다가 두고 다니셔도 괜찮습니다. 자, 차량에 탑승을 했으니까 이제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을 탑승을 했다고 해도 시동을 걸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핸드폰 키를 소장하고 있거나 카드키를 이곳에 접촉을 해두면 차량 운행 준비는 끝난 겁니다. 바로 브레이크 페달을 길게 밟고 기어를 변속을 해서 주행이 가능하고요. 방금 보셨다시피 하이랜드부터 기어가 없어졌습니다. 이쪽에서 기어를 변속을 해야 되는데 기어 변속기가 없어졌어요. 브레이크를 밟고 앞으로 밀면 전진, 뒤로 당기면 후진, 그리고 가운데를 눌러주면 파킹이 됩니다. 그럼 중립기어는 어떻게 하나요? 중립기어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뉴트럴을 꾹 눌러줍니다. 그럼 중립으로 바뀌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앞으로 움직입니다. 아무래도 이 전진 후진이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벽에 박을 뻔했거든요. 자, 그리고 요게 엑셀이고요. 이게 브레이크. 출발하기 전에 시트 포지션을 맞춰서 본인의 시트 포지션을
설정을 하고요. 시트 포지션을 조정한 이후에는 꼭 저장을 눌러서 차량에 타서 프로필을 설정하면 내가 저장해 놓은 시트 포지션으로 변경이 됩니다. 사이드 미러는 차량 아이콘을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에 사이드 미러 왼쪽 휠을 이용해서 조정을 하면 되고요. 이것도 조정을 한 이후엔 저장을 해두면 됩니다. 여기서 자동 기울이기는 차량이 후진을 할 때 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아래를 비춰주는 기능입니다. 차선을 보고 주차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인데 이건 역시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 자동 기울이기를 꺼주면 됩니다. 자동 조도 조절은 사이드 미러에 디밍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방에서 빛을 쐈을 때 그 빛을 줄여서 눈뽕을 방지해주는 기능인데 지하 주차장이나 어두운 환경에서는 이 디밍 기능 때문에 그냥 사물 자체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자동 조절을 꺼두시면 일반 사이드 미러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디밍 기능을 끄기 위해서 전선을 뽑고 그랬었는데 이 기능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기존 거는 이게 있었나? 다음은 스티어링입니다. 스티어링은 자신의 몸에 맞게 조절을 하면 되고요. 이것도 역시 왼쪽 레버를 통해서 앞, 뒤, 위, 아래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저장을 눌러서 저장을 해둡니다. 방향 지시등 레버가 생겼습니다. 하이랜드는 여기에 버튼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시 레버가 부활을 했는데요. 당연히 아래로 내리면 왼쪽 깜빡이, 위로 올리면 오른쪽 깜빡이가 켜집니다. 모니터를 보면 왼쪽 깜빡이를 켰을 땐 왼쪽 카메라가 켜지고요. 오른쪽 깜빡이를 켰을 땐 오른쪽 카메라가 켜집니다. 저는 카메라가 안 켜집니다 하시는 분들은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셔서 자동 사각지대 카메라 요것을 실행해주면 아까처럼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 사이드 리피터 화면이 보여질 겁니다. 와이퍼 기능이 요 길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핸들을 돌릴 때마다 가끔 실수로 누르기는 하는데요.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와이퍼가 움직이고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모니터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왼쪽 휠을 움직여서 요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꾹 누르면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워셔액이 나와주네요. 지금 여러 번 사용했던 이 스크롤은 다기능 휠입니다. 평상시에 위아래로 내리면 차량 내의 볼륨 조절이 이렇게 되고요. 아까처럼 와이퍼나 사이드 미러 등 조절할 때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사용하는 휠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이건 오토파일럿을 실행했을 때만 사용하는 휠로 바뀌었는데요. 기존 차량들은 이쪽에 있는 레버를 한 번이나 두 번 내렸을 때 오토파일럿이 실행되는데 주니퍼부터는 이 버튼을 눌러서 오토파일럿을 실행합니다.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오토파일럿이 실행되고요. 위아래로 내리면서 차량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이쪽을 누르면서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테슬라를 받았으니까 오토파일럿의 맛을 봐야겠죠. 그런데 차량을 탔는데 오토파일럿이 안 되는 것 하시는 분들은 오토파일럿 들어가셔서 오토스티어 베타 버전이 실행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켜져 있지 않거든요. 요거를 꼭 켜시고요. 이거를 켰는데도 오토파일럿이 안 된다. 근데 여기에 핸들 화면에 무슨 게이지가 차고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주행을 좀 더 많이 하시면 이 게이지가 금방 차오를 겁니다. 이 게이지가 다 차오르고 나서 여기에 핸들 모양의 표시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오토파일럿 사용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다시피 스트라이크 아웃이 써 있는데요. 핸들 파지 경고를 무시하고 핸들을 계속 파지 안 했을 경우에 이렇게 스트라이크 아웃이 기록이 됩니다. 저는 오토파일럿을 이것저것 실험하다가 지금 스트라이크 아웃을 3개 먹었는데 확실히 미국산 차량보다 이 중국산 차량이 핸들 파지 경고음이 많이 난다라고 이야기가 많거든요. 중국산이 진짜 핸들 파지 경고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오토파일럿 컨텐츠를 촬영할 때 실험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오토파일럿을 하고 가는데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면은 자꾸 오토파일럿이 꺼진다. FSD나 EAP를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차선 변경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EAP나 FSD를 구매를 하셔야 차선 변경 기능이 실행이 되고요. 만약에 EAP나 FSD가 없는 경우에는 차선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차선 변경을 하는 동안 오토파일럿이 중지가 됩니다. 오토파일럿 실행 중에 차선 변경 안 되고요. 자동 주차 안 되고요. 자동 호출 안 됩니다. 요 기능들 다 EAP나 FSD를 구매하셔야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니 여기에는 풀 셀프 드라이빙 컴퓨터가 써 있는데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요 기능이 이 차량에 있기는 있다를 표현을 한 거고요. 이 기능을 구매하시면 포함된 패키지라는 멘트로 여기가 바뀝니다. 만약에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하실 때 FSD가 포함이 되어 있다, EAP가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차량들 확인하고 싶으실 때는 꼭 여기에 포함된 패키지다 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미국산 모델 Y보다 이 중국산 주니퍼가 뭔가 EAP나 FSD 기능이 너프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차량 2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차량도 EAP를 구매해서 어떤 점이 다른지 비교 영상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구독해 주시고 기다려 주세요. 자, 이제 출발할 때 내비게이션에다가 주소를 입력을 해서 출발을 하면 되겠고요. 저는 멀리 가거나 모르는 길을 갈 때는 꼭 핸드폰 내비를 사용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폰 내비를 따로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좋아져서 굳이 이제는 폰 내비가 필요 없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가끔 경로를 좀 이상하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모르는 길을 갈 때는 꼭 폰 내비를 켜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프리미엄 커넥티비티가 서비스로 한 달 들어가 있는데, 이 프리미엄 커넥티비티가 없을 경우에는 실시간 교통 정보나 과속 카메라 정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다 보면은 과속 카메라에 찍히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전기차라서 또 속도감도 내연기관차랑 다르다 보니까 과속 카메라를 무시하고 그냥 냅다 밟는 경우가 있거든요.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7,900원짜리를 가입하지 않으면 과속 카메라 경고가 없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를 구독하시던지 아니면 항상 폰 내비를 켜고 다니시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워낙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본인 성향에 맞게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날씨가 무척 더워졌으니까 에어컨을 켜야겠죠. 지금 저도 에어컨이 켜져 있고요. 옆에 통풍 시트, 드디어 주니퍼에 통풍 시트가 들어갔습니다. 에어컨은 여기를 눌러서 공조기 컨트롤러를 켜시면 되는데요, 전방과 후방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통풍 시트는 끄고 열선, 통풍 이렇게 컨트롤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옆좌석이 안 나와 있는데 옆좌석에 사람이 타면 이쪽에도 이 화면이 그대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를 컨트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통풍 시트가 없어서 이 열선 시트만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켰다가 껐다가 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의 바람 방향은 이걸로 이렇게 조절하면 됩니다. 이렇게 위아래로도 움직일 수 있고요. 모았다가 펼쳤다가 이렇게 컨트롤을 하시면 되겠고요. 온도 유지, 애견, 캠핑 기능이 있습니다. 온도 유지는 운전자가 하차를 해도 차량 실내 온도를 설정된 온도 그대로 유지를 해주는 기능이고요. 배터리가 20% 이하로 낮아지면 기능이 종료가 됩니다. 애견 모드는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렸을 때 애견 모드입니다 라는 표시가 나오고요. 애견 모드를 켜놓고 차량에서 내리면 감시 모드가 꺼지고 실내에서 창문 열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전용으로만 사용을 하라고 하네요. 아이를 방치시켜 놓고 애견 모드를 켜놓고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가 봅니다. 이런 멘트가 생겼네요. 아이들이나 동승자가 차량에 있는데 내가 내려야 된다, 온도 유지와 애견 모드를 해놓고 운전자가 차량에서 하차를 하면 디스플레이나 차량 내 음악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꺼집니다. 차량에 혼자 계시는 분들 굉장히 적적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캠핑 모드를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캠핑 모드를 해놓고 내리면 차량 내 디스플레이나 음악 같은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니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대신에 감시 모드나 보안 알림, 그리고 워크어웨이 잠금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온도 유지와 애견 모드는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려서 멀리 걸어가면 차량 문이 다 잠겨요. 안에 있는 사람이 차량 문을 열게 되면 경고음이 막 울립니다. 엄청 시끄럽게 경고음이 울리니까 꼭 캠핑 모드를 해놓고 내리셔야지만 안에 있는 동승자들도 편하게 차량에서 내리고 타고 할 수 있다는 점, 요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질문 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블루투스를 연결을 해놨는데 블루투스로 음악이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보시면은 테슬라 스피커를 두 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 블루투스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냅 모드가 있습니다. 이거 이냅이 아닌데,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이 있고 이 차량 내 스피커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로 노래를 듣다가도 이냅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어 있어도 블루투스에서 나오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요거 한번 눌러주고 요거 이렇게, 자, 블루투스가 연결된 상태에서 이냅으로 노래를 실행을 하면 블루투스 연결이 끊어지고 이냅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나는 블루투스로 연결된 음악을 듣고 싶다 했는데 지금 예시로 영상을 켜놓을게요. 블루투스로 연결된 핸드폰으로 요 영상이나 아무튼 음악을 켰는데 지금 소리가 전혀 안 나잖아요. 블루투스 버튼을 눌러주면 바로 블루투스로 변경이 되면서
네,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이건 예시라서 대충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어쨌든 요런 점이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테슬라그램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받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블랙박스. 제 전에 모델 Y는 이쪽에 블랙박스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제거를 할 예정입니다. 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카메라가 켜지고요. 뭐 사실상 이게 블랙박스니까 카메라 화질이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 좋아졌습니다. 너무. 이 카메라 화질도 이전 모델 Y와 주니퍼의 카메라 화질 비교 영상도 제작해서 유튜브에다 올릴 건데, 야, 이거 뭐 대충 봐도 카메라 화질이 너무 좋아졌죠. 지금 보시다시피 블랙박스 화질이 너무 좋아서 지금 모자이크 처리는 했지만 화면에 차량 번호도 식별이 될 만큼 화질이 아주 좋습니다. 이거 심지어 오른쪽 카메라거든요. 전방 카메라를 봐도 화질이 또렷하게 차량 번호가 보여요. 이제 평상시 주행을 할 때 블랙박스 버튼을 누르면 블랙박스 클립 저장 중이라는 멘트가 뜹니다. 그리고 안전에 들어가서 블랙박스 경적시 요거를 누르면 평상시 이제 위급한 상황에 요거를 못 누르거나 이제 이 경적을 누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 블랙박스 클립 저장 중이라는 멘트가 뜹니다. 누가 문콕을 하고 갔거나 했는데 여기에 감시 모드나 블랙박스에 영상이 없다,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여기 왜 영상이 없지? 하는 경우에 요 USB를 PC에다가 연결하면 여기에는 없는데 PC로 연결했을 때 USB에 남아있는 영상이 간혹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에 없을 때 좌절하지 마시고 USB를 꼭 PC에다가 연결하셔서 USB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그만 찍으려고 했는데 충전 설명은 하고 가야겠죠. 테슬라 충전은 간단하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완속, 급속, 슈퍼차저, 데스티네이션 차저. 완속은 J1772 어댑터를 사용해서 이런 충전기를 사용합니다. 이게 속도가 느리지만 최대 14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해서 장시간 주차를 해야 할 때 많이 이용하시곤 하거든요. 이번에 와이프가 모델 Y 운행하면서 완속과 급속 충전기 어떻게 구별하냐고 하길래, 완속 충전기는 아담하고 백팩 크기 정도고 급속 충전기는 공중 전화 박스만해 라고 설명했더니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급속은 최대 1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1시간이 넘어가면 충전 방해로 신고 대상이 되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급속은 예전에는 차데모와 DC콤보 2가지였는데 지금은 거의 DC콤보만 이용을 하죠. DC콤보는 지금 테슬라 공홈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45만원 정도 가격이 너무 많이 비싸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알리에서 저렴한 거 쓰다가 차량 통째로 날려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제발 정품을 사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완속과 급속은 충전기에 카드 인증하고 어댑터 꽂아서 차량에 꽂으면 충전이 시작됩니다. 이 충전 카드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거는 개인의 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충전 환경에 맞게 설계하셔가지고 만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해서 컨텐츠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슈퍼차저는 테슬라 전용 충전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차량들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잘 사용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슈퍼차저는 그냥 차량에 꼽기만 하면 앱에 설정된 카드로 자동 결제가 되어서 무지 편합니다. 디콤 이런 거 연결할 필요 없고 카드 인증 필요 없고 그냥 열고 꽂으면 끝! 대차는 무엇이냐? 요즘 정말 보기 힘들어졌는데요. 데스티네이션 차저라고 해서 영업장에서 전기료를 부담해주기에 테슬라 오너는 무료로 충전하는 서비스입니다. 예전에는 7kW까지 속도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2kW인가 엄청 속도 저하를 시켜서 약간 충전하는 맛은 좀 떨어졌습니다.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요. 그래도 언제나 꽁충은 옳다. 정말 간단하고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분량이 상당하네요. 여러 번 검토해도 분량은 줄일 수가 없었고 오히려 더 말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오토파일럿이나 충전 등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이 많으실 텐데 추후 컨텐츠로 만들어서 꼭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거 남기셔도 제가 아는 선에선 답변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점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